안녕하십니까 여러분. 3월 15일 3월 15일입니다. 그죠? 네, 어제 14일이었으니까. 네, 날짜가 가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어제 이어서 그 민주당의 그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그 유튜버들과 또 개딸, 그 중심에 있는 이재명, 거기에 대해서 그 어제 하고 2편 계속해서 지적질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지금 민주당의 유튜버들은 이 공정한 거라고는 절대 볼 수가 없죠. 뭐 자기네 스스로를 돌아볼 기회 같은 것도 좀 가져야 되는데 그런 쪽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그 후원금하고 그 슈퍼챗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극적인 흥미 위주의 방송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유튜버들이. 근데 이 사람들의 그 기반은 개딸들이죠, 개딸들. 네. 일반적인 사람들이야 뭐 누가 이거를 보겠습니까? 그 사람들 얘기대로 하면 그 탄탄한 그 개딸들 있잖아요. 왜? 그 사람들이 그 중심이 돼서 이 유튜버들하고 같이 이제 그 여론을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금 국민의힘 전체 당원을 놓고 보고 또 민주당의 당원을 놓고 보면 그 당원 차이는 확실히 많이 나거든요. 지금 우리 그 한동훈 대표가 있을 때 그때는 이렇게 그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는데 지금 그 이후에 또 많이 빠진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거의 뭐 배 가까이 됩니다. 당원들이. 그런데 이제 그 당원들이 뭐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 개딸들이 좀 중심적인 역할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적극 지지층이라고 봐야 되고 그 사람들이 그 유튜버들하고 같이 해서 그 공동 전선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튜브가 해서 여론을 막 조성해 나가고 유튜버들이 또 따라가고 또 유튜버 그 개딸들이 막 또 먼저 나가면 또 유튜버들이 거기서 또 막 조장을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민주당이 망하면 한국이 망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콘텐츠를 제작해서 방송을 하는 겁니다. 그 사실적이지 않은 얘기를 가지고 선동하는 내용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끌어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그 기본적인 마음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슈퍼챗이죠, 슈퍼챗. 슈퍼챗하고 후원금 유도를 위해서 감정적으로 선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하는 얘기가 이재명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구해야 된다. 그거는 뭐 지지층이니까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죠. 뭐 자기네가 지지하는 사람 뭐 구해야 된다고 다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아니 구해야 될 사람을 구해야지.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범죄자 아닙니까? 범죄자. 이재명은 범죄자입니다. 범죄자. 전과 사범이고 지금 열 몇 개 그 범죄 혐의를 갖고 지금 재판을 받거나 조사는 다 끝났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열 몇 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구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짜 뉴스 공장, 자기네는 무슨 뭐 뉴스 공장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가짜 뉴스 공장이죠. 엄밀하게 따지면. 가짜 뉴스 공장에서 말을 만들어내서 이재명 구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재명의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뭐 누가 물어봐도 얘기도 안, 아예 자기네들은 그거를 그냥 탄압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뻔히 드러나 보이는 거를 탄압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재명의 거짓말한 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열거를 할 것도 없이 그냥 숨소리만 빼고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두 번이 아니니까 거짓말이.
그러고 나서 해왔던 말들이 뭐냐면 대장동 사업에 나는 몰랐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거 알고 보니까 직접 설계한 거로 지금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백현동 개발 특혜 없었다. 뭐 국토부의 협박이었다. 명백하게 특혜 사실 드러나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았잖아요. 김문기 몰랐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십니까? 김문기 몰랐다는 거? 무슨 자기는 기억의 영역이다 어쩌다 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인 측면에서 모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같이 골프 치고 같이 사진 찍고 이랬던 사람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같이 카트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그걸 뻔뻔하게 무슨 그거는 기억의 영역이기 때문에 자기가 뭐 모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자기 죄를 덮기 위한 말일 뿐이지 전혀 설득력이 없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자기 말로는 뭐 실수 어쩌고 그랬는데 그건 실수가 아닙니다. 그냥 거짓말이 습관인 거예요. 습관.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말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거짓말 하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에 오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한국 정치의 저질이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한국 정치가 저질로 가고 있다는 게 이런 사례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저질인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후보에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또 밀어주는 사람은 또 뭡니까? 밀어주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밀어주는 그 민주당의 그 사람들 또 개딸들 거기에 쫓아가는 그 선동하고 쫓아가는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이 다 합작해갖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2004년에 특수공무집행 방해라고 있었어요. 검사 사칭인 거예요. 검사 사칭. 이것도 거짓말이죠. 자기 검사 아니면서 나 검사야. 2004년에 또 2018년에 공직선거법 위반이 있었습니다. 친형 강제 입원 관련 허위사실 유포. 그 다음에 2020년에 또 허위사실 유포. 이 허위사실 유포 전문인가 봐요. 보니까. 그 다음에 2004년에 음주운전. 특히 우리가 음주운전 연예인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음주운전에 관해서 우리가 얼마나 호되게 그 책임을 따져 묻잖아요. 그래서 방송도 못 나오게 하고 얼마나 호되게 그걸 혼을 냅니까? 연예인들이 음주운전하면. 근데 하물며 연예인들도 그럴진데 대통령 선거에 나오겠다는 사람이 이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사람이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고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 그거 언제적 얘기인데 그러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별로 멀지도 않아요. 2004년이 2004년. 본인이 인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전과 사범 또 범죄 혐의 다수의 범죄 혐의자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정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걸 어불성설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나요? 이거를. 아니 이런 사람이 정의를 외쳐서 자기가 나라를 이끌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민주당의 위선입니다. 위선. 이 정과를 감추려고 그러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고. 그냥 뭐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근본에 누가 있냐면 개딸하고 유튜버들이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전과로 쌓아 올린 이재명의 정치.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게 대한민국의 국민을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된다는 게 정말 치가 떨리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의 꿈을 꾸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기가 그런 죄를 저질러 놓고 이게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꾸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자기는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는데
어떻게 밀리고 밀리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통령을 할 제목이 못 됐다는 얘기입니다.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정과 사범하고 평생을 공직에서 검사로서 잘못됨을 바로잡아오면서 살아온 한동훈 대표하고 그 다음에 온갖 거짓말, 대장동, 백현동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다 털어서 하는 거 하고 한동훈 대표의 그런 일관성 있고 용기 있는 거 하고 또 이재명 대표의 그 감정하고 선동하고 국민들 선동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거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거 하고 한동훈 대표 같이 논리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냥 막 선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딸들 있잖아요. 왜 천지분간 못하는 개딸들이 그 선동하고 유튜브들하고 같이 동조하고 한동훈 대표는 그런 게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오라는 적도 없고 다 그냥 자발적으로 그냥 발길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그 표정이나 그런 걸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저 사람이 어떤 진정성을 갖고 나왔는지,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는지 그런 면면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지금 뭐 거짓말하고 그랬으면 아마 저들은 아마 난리 날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한테는 엄청 청렴하고 깨끗하기를 요구하고 자기네들이 지금 밀고 있는 사람 이재명한테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이 확실하게 비교가 되잖아요. 누가 과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지금 이 사람들이 이재명의 정과를 또 이런 그 범죄 혐의 이런 잘못됨을 감싸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재명의 그 잘못됨을 뻔히 알면서 아니 바보가 아닌다면 모르겠습니까 그거? 삼척동자도 다 알지. 어린애들도 다 아는데 그 이재명의 잘못됨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라고 모르겠습니까? 뻔히 알고 있지.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대안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대안이. 그러니까 민주당 자체에 뭐 달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 민주당의 그 실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 정치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잘못된 점이 있는데도 그냥 끌고 나가는 겁니다. 뭐 대중적으로 뭐 인기가 있거나 또 그 사람들을 결집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민주당 의원들 중에 정치인들 중에 어디 가면은 뭐 크게 환호를 받는 정치인들 보셨나요? 없잖아요. 아예 그냥 누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가만히 안 놔두잖아요. 개딸들이. 누가 좀 인기 있을 것 같으면 아예 싹을 잘라버리잖아요. 또 이재명 대표가 아예 싹을 잘라버리고 키워주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이후에는 그렇게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예뻐서가 아니라 그냥 끌려가다 보니까 그냥 택해서 그냥 밀고 나가는 겁니다. 아니 하려면 이낙연 같은 사람을 했어야지. 그럼 깨끗하게 하려면. 아니 전라도 사람들은 호남 사람들은 자존심도 없지 그래. 자기네가 배출한 그런 깨끗한 그런 사람은 쳐내버리고 그런 범죄 혐의자를 범죄의 정과 사범을 끌고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이걸 누가 이끌고 갔느냐? 개딸들하고 유튜버들이 이끌고 간 겁니다. 자기네 속셈은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뭐 무엇을 위해서 그랬겠어요. 결과적으로는 돈이지. 이 친문 세력도 그러다 보니까 친문 세력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없어졌어요. 이미 분열돼 가지고 누구 하나 제대로 내세우질 못합니다. 그 내세울 수 있는 여건도 아니에요. 또 왜냐하면 개딸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기 때문에 누구 하나 세우면 그때 그랬잖아요. 최민희인가 그 뭐 이상하게 생긴 여자 있잖아요. 왜 그 정치인 그 사람이 그랬잖아요. 죽여버리겠다 그랬잖아요. 고개 쳐들면 이런 상태에서 누가 이렇게 그 좀 제대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개 쳐들면 죽여버리겠다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그 배짱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개딸들하고 유튜버들이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민주당 자체가 그 지도부가 개딸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김어준 눈치, 가짜 공장, 가짜 뉴스 공장 그 뭐 총재인가 무슨 뭐 되지도 않는 그 사람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개딸들이 끌고 가고 자기네끼리 누구 하나 표적 딱 삼으면은 다 그냥 뭐 나서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개딸들이 누가 저 사람이 반대다 이러면은 그 사람 막 물어뜯고 막 그냥 개같이 달려들어서 그냥 개떼들 같이 달려들어서 물어뜯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그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할 인물이 없는 거죠. 이재명을 대체할 인물이 없기도 하지만 그거 자체를 용납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재명이 비판을 하면 바로 그냥 공산당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숙청시켜버리는 겁니다. 이재명한테 조금이라도 반기를 들면 그럴 낌새만 보여도 바로 그냥 숙청시켜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선봉에 유튜버들하고 개딸들이 있는 겁니다. 이재명을 감싸지 않으면 그러니까 개딸이 민주당을 박살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딸들 눈에는 민주당이 있는 게 아니라 이재명이 있는 거죠. 네? 난 역학관계가 참 무슨 관계인지 엄청 궁금하긴 한데 내가 뭐라고 심증은 가는데 말은 못하겠어요. 내가 누가 해준 얘기가 있어서 그걸 뭐 들어본 적은 있는데 그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못하겠어요. 근데 약간 그런 개딸 전체는 아니고 개딸의 그 중심을 이루고 있는 몇몇 사람이 어느 그런 우리나라가 아닌 외부 세력과 이렇게 저기가 돼서 이렇게 뭐 이끌고 가고 있다 뭐 그런 얘기 들은 적은 있거든요.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그 전과자를 범죄인을 밀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재명을 피해자로 만들었잖아요. 이 사람들은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둔갑을 시켜서 피해자로 만드는 겁니다. 검찰 수사 대상이에요. 이재명은. 근데 희생양으로 만드는 겁니다. 정치 탄압의 희생양. 그래서 그 자기네들끼리 뭉친 사람들은 그렇게 믿게끔 이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하냐? 유튜버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의 이 극자의 유튜버들이 있죠. 허무맹랑한 얘기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래서 돈벌이를 일삼는 유튜버들이 그런 해괴한 짓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그 범죄 혐의를 덮어버리고 민주주의의 수호자 뭐 이런 식으로 진짜 아주 너무너무 역겨운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민주주의의 수호자 이재명이 얘기가 됩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이거를 당연한 듯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네들끼리 또 결집을 한다고 이제 이 사람들은 믿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재명의 전과
뭐 이런 범죄 혐의는 민주당한테 그렇게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네의 그 정치적인 도구로 써먹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자기네 그 잘못된 점에 대해서 검찰이 또 이거를 그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또 이재명을 앞에 놓고 자기네들은 그 뒤에 숨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그 민주당의 그 개딸 전체주의, 또 그 이재명의 그 극단적인 그 리더 스타일 있잖아요. 리더십. 이런 것들이 민주당을 전체의 그 위기로 이제 확산시킬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왜냐면 시간이 이렇게 근데 이게 그 많이 걸리기는 해요. 대장동, 뭐 백현동, 쌍방울, 대북송금 이런 게 만약에 사실로 드러나면 민주당은 그때 가서는 진짜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은 그냥 그거를 아니라고 계속 덮고 가기 때문에 그게 지금 존재를 하는 거지, 언젠간 이게 사실로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럼 민주당은 그냥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될 정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재명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억지를 쓰면서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무너지면 민주당이 무너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하나 대안을 내서 그냥 누가 하나 제대로 된 사람 내세우고 이재명 그냥 보내버리면 되거든요. 그냥 손절시키면 돼요. 왜냐면 그 떳떳하고 정당한 사람을 그렇게 보내버리는 게 아니라 뻔히 알고 있잖아요. 자기네들도 이재명의 이 잘못된 점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분명히 뭐가 있다 이거죠. 나는 어떤 역학관계가 있다 이거죠. 그런 외부의 어떤 세력하고의 역학관계 때문에 그냥 끌고 나가는 거가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보호하는 게 민주당의 생존 전략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누구 하나가 분명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개딸이 무서워서 얘기를 못해요. 거기에 지금 있잖아요. 뭐 박용진 의원이니 뭐 있잖아요. 김경순이 뭐 김부겸이니 뭐 김동연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한동훈 반만 따라가도, 한동훈 대표 반의 반만 따라가도 아마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거예요. 용기 있게. 근데 그런 감이 안 되니까 그냥 그렇게 개딸이 무서워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극우 세력이 극우 세력이 무서워서, 극우 유튜버들이 무서워서 한동훈 대표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한동훈 대표는 용기 있게 얘기를 하잖아요.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극우 세력이 무슨 지랄 난장을 벌여도 거기에 굴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일관된 그 신념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치적인 신념을, 국민을 위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지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용기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계속 이렇게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오해라는 게 뭐냐면 잡음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민주당은. 그러니까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는데 그거를 잡음이 없는 걸로 끌고 가는 겁니다. 속으로는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이재명이 그래서 뭐가 이렇게 딱 무너지는 순간에 바로 싹 등을 돌려버릴 겁니다, 아마.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을 감싸지 않으면 당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그 상황을 자기네들이 갖고 있다는 걸 자기네들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무너지면 당이 무너진다. 감싸지 않으면. 그래서 그런 개딸, 또 대안이 없고, 그리고 또 자기네의 그 잘못된 거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수사받을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앞에 세워놓은 거죠. 이재명을 앞에 세워놓고 자기네들은 그 뒤에 숨어 있는 겁니다. 이재명을 보호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재명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에 세워놓은 겁니다. 그냥. 이런 잔인한 현실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객관적으로 한국 정치를 바라보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민주당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고 그 정치를 오랫동안 봐온 전문가들이나 또 그 연세 많이 드셔서 정치계를 떠나신 분들이 지금 이 현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무 욕심이 없이 그냥 느낀 대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민주당이 지금 이렇다. 그렇지만 이재명의 리스크가 커질수록, 이 사법 리스크가 커질수록 민주당은 더 큰 타격을 입을 거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이건 민주당에 있는 원로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시간으로 점점 치닫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가 점점 이렇게 치닫고 있어요, 위로. 그러면 그럴수록 민주당의 그 타격감은 더할 거란 얘기죠. 충격은 더 클 거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냥 모래바람처럼 없어지는 그런 민주당이 될 겁니다, 아마. 이재명이 그 사법 리스크 때문에 이제 만약에 몰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민주당은 어떤 당이냐면, 왜 사라질 수밖에 없냐면 부정부패 정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옹호하고 감쌌으니까. 예? 그런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고 감쌌으니까 자기네 스스로가 인정을 하는 거죠. 우리는 부정부패 정당이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대장동 사건의 그 돈 있잖아요, 돈. 그 돈의 흐름이, 거기에 관련된 그 민주당의 인사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그게 표시가 나진 않았지만 그 돈의 흐름이 그 주요 민주당 그 정치인들하고 분명히 그 연결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이 쓰러지면은 연쇄적으로 다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때 거기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이 끝까지 버텨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재명을 끝까지 버티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네끼리 말을 대놓고 얘기는 하지는 않지만 암묵적으로 동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재명을 살려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중도층은 신경도 안 쓰는 그런 언사들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그냥 서로 경쟁하듯이 그냥 나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다 뒤를 파봐야 됩니다. 무슨 속내가 있는지. 그래서 이재명 살리기가 아니라 결국은 자기네들 살리기다. 이재명을 감싸지 않으면 민주당 사람들도 줄줄이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이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그 개딸들하고의 그 공생관계가 이렇게 엮여져 있는 거죠. 그럼 개딸이 두 가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개딸이.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는 개딸이 민주당을 살려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개딸들이 민주당을 죽이는 겁니다, 지금. 그 개딸의 반감을 가진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의 보수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광훈 세력한테 반감을 가진 국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이 그 불만들을 갖고 있겠냐고요. 결국은 그것이 그들의 그 속해 있는 정당들을 망치는 겁니다. 개딸이 딱 지금 그 꼴입니다.
민주당을 살리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민주당을 죽이는 결과를 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그 민주당 내부에서 숙청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몇 명 다 뛰쳐나왔잖아요. 이낙연, 조응천, 이원욱, 설훈, 이상민 이런 사람들 개딸에 의해서 그냥 제거가 되는 거거든요. 민주당에서. 왜냐하면 용기 있게 뭔가 좀 말을 하면 가만히 안 놔두거든요. 개딸들이. 그러니까 그걸 봐온 사람들이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지금 겁이 나서. 그런 그 못된 꼴을 당할까 봐 말을 못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거기서 살아남아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려면 생각을 좀 다시 바꿔서 우리 한동훈 대표를 좀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용기 있게 국민들 편에 서서 잘못된 것이 잘못되었다고 분명하게 좀 말을 하길 바랍니다. 지금 민주당의 주류는 개딸들이에요. 개딸들. 개딸한테 찍히면은 방법이, 거기서 헤어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이재명이 개딸을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개딸들이 이재명을 이끌고 가는 겁니다. 개딸들하고 유튜버들이 이재명을 죽일 수도 있거든요.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지금 3월 26일 날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도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개딸의 실체를 지금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개딸에 의해서 쫓겨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미 봐온 그 역사에서 증명이 됐거든요. 누구 하나를 앞에 세워서 옹이하는 세력이 자기네가 옹이하는 게 맛이 같다고 생각을 하면 바로 쳐내버리거든요. 그리고 딴 사람을 찾죠. 자기네 말을 잘 들을 딴 사람 어느 누군가를 찾아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민주당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개딸을 버리지는 못하지만 개딸 때문에 중도층은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민주당 사람들도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해도 못하고 저렇게 해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극단주의가 이 한국 정치를 결국은 망하게 만들고 저질로 이끌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개딸들은 민주당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을 파괴하는 겁니다. 민주당의 무기가 아니라 민주당의 독약입니다. 이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모든 국민들이 다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설득당할 국민들은 없습니다. 개딸들도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 인정하고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이재명을 쳐낼 때 그걸 명분 삼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그런 민주당의 상황, 민주당의 잘못된 행태들이 결국은 자기네끼리만 잘 못돼지고 자기네끼리만 망가지면 모르는데 이 건강한 대한민국을 이들이 망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독약이 자기네한테만 작용을 하면 좋은데 잘못하면 그게 전체로 다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독약이.
그래서 지금 우리의 대안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 건강한 생각과 국민을 위하는 국민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한동훈 대표가 이 한국 정치의 이 선두에 서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분명히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지금 확정되진 않았지만 그 한동훈 대표하고 이재명의 대선이 시작이 된다면 우리는 더욱더 목소리를 높여서 지금 이 상황을 계속 목소리 크게 외쳐서 얘기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 한동훈 대표가 사방에 무슨 적을 갖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게든 정리가 될 거거든요. 이 정치에 민감하고 이 정치에 간다한 사람들이 그것이 바람직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어쨌든 그 사람들은 한동훈 대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네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서 결과적으로는 한동훈 대표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도 그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진짜 이 잘못된 이 개딸 전체주의 이재명과 이 민주당 사람들의 이 잘못된 행태를 계속 얘기를 해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을 감싸는 민주당 결국은 자멸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가는 길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계속 얘기를 해서 중도 떠나고 자기네들끼리만 그냥 모여서 자기네들이 잘났다고 떠들 때 결국은 모든 국민들은 다 떠나가게 되고 일반적인 법치주의를 갖고 있는 법치주의의 상식을 갖고 있는 국민들은 결국은 한동훈 대표를 선택할 겁니다. 지금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는 이재명과 그의 딸 그리고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의 그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들이 감싸면 감쌀수록 뭔가 보호하면 보호하려고 할수록 민주당의 위기는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그런 토대 위에서 대한민국을 구할 한동훈 대표가 우뚝 서서 이 위기에 빠진 우리 대한민국을 반드시 이끌어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이제 이 편을 마치고요. 기회가 있으면 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제 우리 한동훈 대표의 지금의 잘못된 프레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그런 시간들을 조금 더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저께 한동훈 대표의 영어가 어떠니 저떠니 했던 되지도 못한 것들 있잖아요. 아니 얘기할 게 따로 있지 어디 감히 한동훈 대표 앞에서 영어 얘기를 합니까? 아니 아무리 잘못 골라도 어떻게 다른 걸 갖고 좀 얘기를 하면은 모르겠는데 영어가 무슨 한동훈 대표가 영어를 잘했니 못했니 그 얘기를 합니까 지금? 그건 얘기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웃음거리밖에 안 될 겁니다. 국민들 앞에. 한동훈 대표 앞에서
영어 얘기하지 마세요. 영어가 무슨 뭐 어쨌든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보는 분이 계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또 위대한 지적질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옆에 좀 많이 알려주시고 공유해 주셔서 영상이 좀 많이 이렇게 널리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